위대한 전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역사에 유례없이 간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반제투쟁사의 빛나는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리영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주체전법, 무비의 담력과 배짱, 고미한 인민적 풍모를 역사적 화폭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촌하이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최전방과 전시층산으로 들끓는 후방의 인민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전쟁 승리를 위한 성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정말 청폭탄이 울부짖는 화손 천리길을 우리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그 길에는 우리가 눈물겹게 새겨왔는 위험천만한 림진강 철교를 한치 한치 건너시면서 전선 사령부를 찾으셨던 그 길과 조끼들이 줄폭탄을 퍼붓고 기총탄이 승용차 앞에까지 날아와 박히는 아슬아슬한 천율이 강행군길을 헤쳐서 최전년 수원보에까지 나가셨던 전선길도 있습니다. 800여리의 포석을 뚫고 1211거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넓고 험한 지혜산에까지 나가셔서 싸우는 인민군 영사들에게 1100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의 전선길도 있었습니다. 1951년 1월부터 그 최고사령부를 여기 곤지리에 정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200여 차의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 회의들을 지도하시고 여기 최고사령부에서 전선으로 또 전선에서 후방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숭례로 저직용도 하셨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만 1200여리의 러정우리요 1000여개의 단위들을 찾으시고 정말 우리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전략 전술,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숭례로 저직용도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3년간의 가열초설했던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숭례는 언제나 최전방의 최고사령부를 정하시고 싸우는 전사들, 후방의 인민들을 찾아 정말 혼신의 길, 백성의 행로를 해치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사상의 승리였고 유라와 같은 인민사랑의 대승리였습니다. 주체 104 2015년 6월 8일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를 찾으신 경리하는 최고리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영도 업적은 동서고금에 있어본 적이 없는 특출하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 사족지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세세대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위대한 전승의 성지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이자 당의 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력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촌성 청년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자립경제의 전초기지를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화력탄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최근 하루 석탄 운반 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굴진을 선행시켜서 탄밭을 충분히 마련한 데 기초해서 채탄의 용량을 집중하고 갱내 삭도 운반 계통에 대한 기술 관리를 짜거든 데 있습니다. 특히 탄광 공무동력 직장의 기술자 정보원들은 삭도와 탄차, 벨트 컨비아를 비롯한 운반 설비들의 수리 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해서 탄광의 석탄 생산에 크게 이발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수풍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물관리와 설비 운영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면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는 지금 장마철 전력 생산을 무사고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총용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는 이 발변전 설비 대보수 계획을 다 끝냈습니다. 이에 터대서 이제 장마철에 들어와서 이 발변전 설비를 이제 만부하로 걸어가지고 지금 이 전력 생산을 최대로 지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이 효율이 높은 세용이 수차를 우리 발전소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다구쳐 끝내기 위해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수력 발전기들의 이제 출력과 효율을 높이는 데서 이 혼유탑의 날개바퀴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효율 높은 세용이 혼유탑의 날개바퀴를 도입하기 위한 제작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이 날개바퀴를 도입하게 되면 효율은 1.5 내지 2% 높일 수 있고 연간 수천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더 중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킬로와트의 능력을 가진 중소형 발전소를 이제 거저온 것과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 악량의 돌파구를 이뤄나가고 있는 단위들의 소식입니다. 보통당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가을 남새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가을 남새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와 각종 영양제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장들의 제때에 보내주는 것과 함께 구치율을 높여야 실질 구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 쪽으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포함한 4.15 기술혁신 별격대를 믿고 구역화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별기와 혼합기를 개조해서 비료의 균질도를 보장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비료 생산량을 군 1.5배나 높이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지고 나간다면 현존 생산 토대를 가지고도 능히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비료를 농촌들에 보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류경 생활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과학기술을 생산 장성의 열쇠로 틀어쥐고 질 좋은 생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분초를 다투며 벌어지고 있는 새 제품 개발 경쟁과 질 제고 경쟁은 어떤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새 기술 도입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기술을 착상하고 도입하는 데는 설비와 자재, 자금을 비롯한 적잖은 투자가 들게 됩니다. 문제는 일꾼들이 그 기중한 싹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키워주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정업원들이 기술혁신 과정에 하게 되는 착상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결과 올해만도 마스크 자동 포장기와 봉합기를 비롯한 여러 대의 새 설비를 자체 기술 역량으로 설계 제작하였고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어 국가 발명증서와 창의관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인민들의 역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요구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위생용품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마스크 생산 공정도 새롭게 꾸려놓았는데, 여기서 자동 포장 공정은 우리 공장 자체의 힘과 기술, 우리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포장 공정을 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면서 설계로부터 마지막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창작물은 비록 크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과학기술에 요구할 때 하나에서 10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 보장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에서 8월 3일 이민소비품 생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8월 3일 이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만도 당에서 취한 중대 결정과 조치들은 오직 인민을 위한 것,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더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시군별로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제자원화 제품 생산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지방의 원료 원천을 최대로 동원 이용하여 필수 소비품들과
의료용 소모품을 비롯한 960여 종의 20만여 점의 인민소비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특히 포항구역과 신안구역 간해작업반 관리소들에서 우리 국가 상징을 흉상한 채양모라든가 또 나이, 성별에 따르는 각종 계절옷들, 가방류들, 특히는 조선옷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내놓은 것으로 해서 이번 전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에 우리 간해작업반 관리소에서는 조개 만년화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 가지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비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구역 인민들이 자체로 심고 가꾼 피마주볼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가정부인들이 모두들 좋아합니다. 지금 온 사회에 흉룡 손귀들을 전대하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기풍이 날로 꽃피어나고 있는 속에 평양 옥계각의 일꾼들과 봉사자들도 전쟁 로병들에게 효력의 정을 부어주고 또 그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병동지들과 알게 지낸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러병동지들에게 건강에서 온 보약도 갖다 주고 봉사활동에서도 정말 러병동지들에게 성의를 다한다고 하지만은 러병동지들한테 배우는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최고사령동지 명령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싸웠어요. 또 최고사령동지에 계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런 각오와 신심을 가지고 싸웠어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그러니 너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전쟁 로병이었습니다. 전하의 구석에 피 흘려서 싸우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전쟁 로병 동지들을 자주 찾아뵙는 가정에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80을 훨씬 넘은 고령의 나이들입니다. 전하의 가열했던 그 전하의 나날에 발휘하였던 이대한 정신, 그건 수령결사옹의 정신과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의 정신, 이 정신은 우리 세대가 녹수로 핏줄기로 이어나가야 우리 조국이 더 강대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우리나라의 국조인 참매를 적극 보호 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참매를 인공 사육 조건에서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은 참매를 영감성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널리 기르고 사랑해 왔습니다. 참매는 이게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새를 번식시키니까 이거 자연환경 조성학에서 사육사 주변에다가 생얼타리처럼 이렇게 가설해주고 번식에 필요한 여서적인 것을 이렇게 마련해서 이게 번식하게끔 했습니다. 엄지들이 자체로 들어온 겁니다, 동지가. 6월 초에 3마리의 참매가 까놨습니다. 첫 번째 알은 6월 1일 까놨습니다. 먼저 까난 새끼는 엄지가 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새끼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길렀습니다. 엄지가 새끼를 기르는 과정을 전기간 관찰하는 과정에 참매를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적 지표들을 충분히 얻어냈습니다. 저게 지금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다 자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공 조건에서 지금 물그릇에다 넣고 지금 좀 모욕합니다, 이거 지금. 참매가 까나서 51 내지 55일이면 그 몸 질량이 거의 엄지만큼 도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까난 새끼는 5일 앞섰지만은 지금 완전 엄지 채물을 거의 다 갖췄습니다. 지금 현재 새끼가 까난 지 45일부터 50일 사이에 했습니다. 처음으로 둥지 밖에 날아나가고 새끼 영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이거 참매 인공 번식에서 얻은 그 경험과 자료들을 보다 완성해가지고 널리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 사육 조건에서의 참매 번식이 성공해서 참매의 생태학적 특성이 보다 정확히 밝혀지게 됐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참매를 널리 포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1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440만 7,600여 명,
사망자 수는 60만 4,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난 하루 동안 23만 3,300여 명의 감염자와 5,690여 명의 사망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6만 6,700여 명의 감염자와 910여 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해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383만 1,600여 명, 사망자 수는 14만 2,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전날에 비해서 2만 6,427명의 감염자와 803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피해가 제일 심한 인디아에서는 18일 하루 동안 3만 7,407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54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18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2만 5,583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혹심한 폭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7월에 들어와 큰 물로 많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 응급관리부가 밝힌 데 의하면 7월에 들어와서 16일 현재까지 큰 물로 강서와 안휘, 호북, 호남, 귀주 등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됐으며 176만 4천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10만 천여 칸의 산림방이 파괴됐으며 220만 7,500헥타르의 농경지에 심은 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총 피해자 수는 2,027만 2천 명, 경제적 손실액은 491억 8천만 웬에 달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도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우고 전주대들이 넘어졌으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큰 물 피해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뭄바이시에서 16일 곤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2개의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4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장마철 기간에 인디아에서는 이러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가 약한 건물들이 무더기 비에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